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앞에서 자,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김만배 사건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뭐 이 이재명 주변의 흐름을 쫙 손깨듯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자, 이 뇌물 혐의,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 저 이재명에게 자, 이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심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자,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빨리 이 사건을 자, 이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여기 서울형사지방법원 33구에 병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병합하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 검찰에서 자, 이 사건의 병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자,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범죄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일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외에 나머지 자, 김성태라든지 이화영도 전부 다 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서울에 있는 대장동 사건과 병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병합이 되면 바로 재판이 앞으로 5년, 6년, 자, 7년 지나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건 재판 지연 노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병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자, 김선수,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김선수,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입니다. 자, 오경미 국제인권법 연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불길하다는데, 자, 그래서 지금 검찰도 즉각적으로 이 사건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되 빨리 병합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권과 관련해서 뇌물이 오고 간 사건이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을 두고 인허가 관련 뇌물이 오고 간 사건이다. 그래서 중앙지법 사건 중에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심리가 맞춰질 경우에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부터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을 굉장히 늦춰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지금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자, 이재명이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지난 1일 날 이재명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재판에 대해서 자,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합쳐달라 이렇게 대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것 자체부터가 이재명이 또다시 재판 지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건을 재판 지연을 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앞으로 자, 이 3년만 버티면 된다. 3년만 버티면 대통령 선거고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사건을 전부 다 무마시킬 수 있다.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뭐 안에 있는 형사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꾸든지 뭐 이 뭐를 회유하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상 재판 방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못할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지연,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걸 병합해 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오늘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끝도 한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병합 심리를 담당한 사람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그리고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자, 김선수는 민변 회장이기 출신이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자편형 인물로 보이고 노태학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선관위의 자녀들의 채용 비리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선거 부정행위 여기를 고쳐달라 발악해달라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경민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자, 서경화는 지난번에 이 김명수가 제청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이 사건이 대법원의 일부에 배정됐다. 자, 그러면 이재명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많이 환기시키고,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한 이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 이화영에 대한 재판 지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심, 2심에서는 뭐 9일, 10일, 7일 걸리고 9일쯤 걸리는데,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한 70일 걸렸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그만큼 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질질 끌어가지고 이화영에 대해서 이 기피 신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한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 자, 그래서 결국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지만,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검찰이 이렇게 의견서를 즉각 낸 것도, 자, 이 대법원의 형사 일부가 아주 성향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판 지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빨리 재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비상이 걸린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병합을 허용해 준다면, 그러면 이재명은, 자, 이건 쌍방울의 대북 성범 사건은 적어도 징역 30년에서 50년 이상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게 제3자 뇌물입니다. 자, 형법에서 제3자 뇌물은 일반적인 뇌물과 똑같습니다. 자, 뇌물은 1억 원이면 징역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뇌물이 5억이면 3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뇌물이 인정이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쭉 밀어가지고 다음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오도록 한다면 영원히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재명의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가지고 이 정권이 어지럽고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법부도 눈치를 보는,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야당 편에 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게 역풍이 부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6년도 그 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했던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범법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이재명이 깜빵에 간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하거나 또는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나서서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검찰도 전력을 다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빨리 치는데, 자, 그런데 당 전체가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검찰 독재 정권, 이 엄혹한 상황에서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편안히 쉬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당 대표로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와 이 당원들 또는 국민들 위해서 당 대표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재명이 당 대표를 해야, 그래야 이재명이 말 빨리 먹히고, 그래서 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방탄,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자, 그러게 말하자면은 이 판사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자, 그런데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그래서 석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유창훈의 말입니다. 유창훈 판사. 자,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 이금 출마 선언을 할 때, 자, 김두관이 일당 지배 독재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김두관 전 의원이 제왕적 당대표와 1인 정당화를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 권력을 유지하고 일방적 의사로 지배하는 것을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고 실제로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리인 또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 것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출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제왕적 당대표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이 말은 그 보통 보면 말을 그릇듯하게 하는 게 사기꾼, 원래 사기꾼들이 말을 그릇듯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면은 사기에 넘어가지 않죠. 자, 이재명이 그런